정부가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천천히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서울 경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 토호제 해제, 네. 그다음에 서울 강북 지역 같은 경우를 설명드리면서 전세가율 60% 넘는 거, 네. 그다음 지방 얘기할 때는 지방 규제 완화, 특히 세제 혜택.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나오냐 또는 어느 것이 좀 더 표면화되느냐에 따라서 투자처를 바꾸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오늘의 솔루션이 엄청 명쾌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신선배의 케바케 제이입니다. 아주 치열하게 자산을 모아오시면서 어떻게 불릴까 고민하시는 우리 사연자님의 고민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 소재의 공기업에 재직 중인 42세 직장인입니다. 현재 진주의 집은 유지한 채로 서울 또는 경기도에 한 채 추가 매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제한과 시드머니 부족으로 당장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ISA와 미국 주식 직접 투자로 훗날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준비하고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인근 광역시인 부산에 한 채를 지금이라도 사두고 추후에 매도해서 서울로 투자를 할지 서울로 갈지가 고민입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에 그 움직임이 조금 크지 못하니까 네.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산의 급을 높인다고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지방 거주자분들이 항상 하고 계신 고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막으로 띄워드릴 텐데 이 사연자분이 모아오신 자산을 보면 기초 체력도 굉장히 훌륭하세요. 이제 맞벌이로 세후에 연소득 6,400만 원이 있고 현금 흐름이 꽤 좋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금 진주 대방 노블랜드 자가 거주하시면서 예금과 주식에 1.8억 이렇게 있고 이제 대출로 보금자리론이 8천만 원, 이 금리가 이제 2.9%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보금자리론을 이제 바로 상환해야 돼서 조금 걸리신다고 하네요. 이럴 때 판단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좋은 것보다 그 다음에 더 큰 수익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큰 수익을 추구한다면 과감하게 지금 소탐대실로 지금 거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네. 지금 것을 버리더라도 더 큰 수익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이긴 해요. 그렇죠. 이게 이자 지금 대출 저리로 받는 게 있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높은 금리를 내더라도 이제 거기에서 또 투자 수익이 높다면 그렇죠.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계산이 안 되니까 어떤 게 좋을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질문자분이 첫 번째 안건, 첫 번째 대안으로 주신 거는 계속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서울 진입 타이밍을 볼까요?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방이 지금 진주에 거주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진주에 거주하신다고 했는데 진주 같은 경우가 그동안의 지방 상승장에 좀 소외되어 있다가 지금 조금 괜찮은 분위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 좀이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나면서 네.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결국 더 중요한 건 시장 분위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누르고 있고 네. 원래 서울 경기에 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하셨잖아요. 네. 근데 서울 경기에 들어가는 건 좋은데 지금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막연하게 서울 경기 가고 싶다고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지금 주식장이 좋으니까 주식장을 유지하시면서 약간 거기서 그 흐름에 좀 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제가 이제 좀 이따가 계속해서 지방 투자 또는 이제 서울 투자와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뒤에서 생각을 하시고요. 첫 번째는 일단 본인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현재 흐름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 그 대신 그리고 이분이 ISA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ISA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 혜택, 네. 그 다음에 3년 정도를 좀 보유하는 네. 그런 좀 중기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방법도 좋은데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빼야 되는 경우는 세금을 토해내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서 포트폴리오를 좀 유동성 있게 조성하시는 건 좋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에서 자산을 늘리고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금융자산의 세금 혜택에 너무 얽매여서 물리면 내가 진짜 필요할 때 또 못 뺐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괜히 이거에 투자했다고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진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랑 단기에 쓸 수 있는 돈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분이 진짜 고민인 거는 서울로 진입을 지금 할 수 있을지, 이 금융 자산을 불려서 서울로 진입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아직은 진입이 어려울 테니까 이제 뭐 인근 광역시인 부산이라도 투자를 해서 여기서 시대를 불려서 가야 될지가 고민인 거거든요. 어떤 거부터 이제 봐야 될까요? 일단 질문 속에서 그런 게 보여요. 서울 경기에 진입하고
진입하고 싶다. 서울 경기에 진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서울 경기부터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또 경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토호제 지정이나 이런 네. 걸로 해서 엄청나게 누르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시기에 특히나 이쪽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아닌 외부에 계신 분들이 이 시장 판단에서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네. 그래서 기준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지방에서 살고 있고 지방에서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서울 진입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약간 강박? 네. 이러면 꼬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박보다는 서울 진입을 어떠한 조건일 때 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딱 두 가지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기준 알려주세요. 그 두 가지 기준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지금 토호제 지정된 지역들 있죠. 네. 그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 중에서 토호제 지정된 곳들을 야, 정부가 이거 투자라고 하는 곳이다. 네. 이렇게 보통 말을 네. 했다고 생각들 하시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 또 솔솔 토호제 해제 얘기도 나오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토호제 해제 같은 경우는 갭 투자 네. 이런 것들도 가능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서울이 지정이 그 해제가 안 됐다 하더라도 갭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은 경기도에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 지역에 공급 부족이 있기 때문에 토호제 해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먼저 그쪽으로 진입하자라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토호제가 이제 일부만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저번 영상에서 저희가 다뤘는데 네. 거기가 완화되면 다들 글로 가서 살려고 하니까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라서 내가 그 지역에 신고가 찍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을까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 내가 모든 거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네. 이럴 때는 한 가지 대안을 또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토호제 지정된 곳이라도요. 경매. 경매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본인이 낙찰받으면 여기서 제외가 돼서 뭐 나름대로 전세를 끼고 나중에 전세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요. 흔히 말하는 틈새, 네. 니즈라고 하는 부분들을 노려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무궁무진해요. 네. 될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토호제, 네. 해제라고 하는 부분을 1차적으로 한번 시도를 봐라. 네, 좋습니다. 토호제를 주의 깊게 봐라. 또 두 번째 시그널은요? 두 번째 시점은요. 요거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보는 관점이거든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곧 닥친다고 네, 항상 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퍼센테이지 좀 보고요. 지금 서울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요. 전세가율이 2025년 12월 기준으로 54.8% KB 기준이에요. 네. 54.8%예요. 60%가 넘지 않았지만 60%를 넘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60%가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신호를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 불안 네. 그리고 60%가 넘어가서 70, 80으로 가는 방향성이 나오면 이거는 매수 시도라고 봐요. 네, 매수 시그널. 60%가 넘어간다라고 음. 얘기가 된다면 바로 이분이 아 이거는 진입 신호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2차 진입, 아까는 이제 1차 진입이라면 이 부분을 2차 진입 신호로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게 말하자면 갭 투자잖아요. 네네. 그런데 토호제가 안 풀렸다고 하면 갭 투자가 안 되니까 결국 네. 이거 들어가려고 해도 경매를 좀 봐야겠네요. 네, 경매를 볼 수도 있고요. 지금 토호제 같은 경우 지정된 곳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12개 지역인가 몇 개 안 돼요. 네. 그러면 12개 지역 중에서도 서울에 진입하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12개 지역 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경기도는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돼버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유들은 많아요. 이 두 가지 신호. 다른 것들을 더 여러 가지 이해하고 배우시려고 하기에는 지방거주에 약점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신호를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테크 신선배. 지금 근데 이제 수도권 중에서 토호제가 지정이 안 된 곳들은 또 이제 풍선 효과로 주변이 막 또 많이 올라 있다고 기사를 봤는데 지금은 어디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제 우리 사연자분한테 여기를 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이 토호제 때문에 경기도 수도권도 좀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반사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런 지역도 궁금하거든요. 뭐 지역을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선 그래서 어디 가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그쵸.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 이 방송을 방송을 찍는
현재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노도강 금강구 지역, 그 중에서도 노도강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평촌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지정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이 지정돼 있거든요. 그 일부 지역들 네. 또 그러면 그 주변 지역들 토호제 지정됐으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토호제 지정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투자자 관점이에요. 실수요자는요 토호제고 뭐고 간에 어차피 실거주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은 완전 투자자 관점이니까 네네. 제가 또 그게 궁금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네. 서울 수도권의 실수요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결국 교통망이거든요. 경기도에서 강남 뭐 이제 우리 보통 도심 그다음에 뭐 가산 디지털 단지 뭐 이런 쪽 있죠. 네. 거기 진입하기 가장 편리한 곳에 역세권 주변일 가능성이 높죠. 결국 저번 영상에서 다른 경부라인 쪽 아니에요? 경부 라인이 가장 메인이 되는데 그쪽은 이제 토호제 지정된 곳이 많죠. 많아요? 아 이거 그럼 어디요? 딱 말씀해주세요. 지금 떠오르는 곳 한 곳. 결국에는 수원 같은 곳, 수원. 수원 왠지 같은 수원 곳. 나올 것 같았어요. 수원 일부 지역이죠. 네. 수원 같은 경우가 일부 지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전세 가격이 올라갈 때는 제 경험인데요. 특정 지역 구분하지 않고 다 올라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 지역을 말하기 뭐한 게 경기도에서도 완전 외곽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오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는 북쪽으로 가게 되면 동두천이라든지 지난 상승장이 후반부에 오른 곳 거기를 제외한 서울로 진입하기가 1시간 전후 네. 거기는 다 투자처라고 보실 수 있어요. 상승장이 올 때.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네.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때 그게 2010년, 2015년 요 사이 때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웃겼던 게 저도 그 당시에 어느 지역이 많이 오를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다 올랐어요. 그런 걸 별로 재고 따질 필요가 없다. 네, 그냥 돈이 부족하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 시장 흐름을 잘 읽고 그냥 돈 되는 데에 맞춰서 투자를 해놓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도 자꾸 이제 얘기하시라니까 부담돼서 그렇긴 해도 수원 같은 경우 일부 지역 얘기했죠. 네.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쭉 네. 보다 보면은 삼본도 있겠네요. 네네. 또 쭉 가다 보면 중동, 부천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고향도 서울 가까운데 네, 맞아요. 다 있단 말이죠. 이런 데를 이제 찾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이 가진 시드로 들어갔을 때 얼마를 이득을 남길 수 있을까를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이 정도면 엄청나게 선배님이 힌트 주신 겁니다. 맞아요. 만족.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이 안 됐다. 이제 그 아무래도 규제가 좀 너무 안 풀릴 것 같은 분위기가 되면 이제 이분이 다른 대안은 그냥 부산이라도 네.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갈까요? 이제 이런 거 물어보셨거든요. 이분한테 특화되어 있는 거는 일단 거주 자체가 진주란 말이에요. 네. 일단 경상권, 경남이죠. 경남권이 속된 말로 내 나와버리거든요. 네. 조금만 움직이면 임장 갈 수 있고. 네. 자, 이런 곳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한테 먼 지역에 투자하는 걸 권유해드리지 않아요. 일단 내 동네부터 또 주변 지역부터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부산을 먼저 보라고 얘기는 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요즘 분위기가 서울 경기니까 싫어하실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봐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지방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두 번째 도시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도시인데다가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분위기가 지방을 조금 풀어주려고 하는 느낌이 좀 솔솔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게 뭐 지방 분권, 네. 그 다음에 양극화 해소, 그 다음에 뭐 인구 감소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이 얘기 괜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장 우리 부동산 시장은 뭐 예를 들어서 PF 문제 때문에 건설사들은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지방시장 무너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좀 꽤 높고요. 이제 지방 풀어준대. 그러면 투자를 하고 싶으면 어디부터 가겠어요? 부산 가야죠. 부산이겠죠. 그래서 지금 실제 부산의 현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부산 쪽에 좋은 입지 신축들 분양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살짝.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부산 지역을 좀 보시는 게 맞다. 근데 그 부산 지역을 보는 포인트는요. 제가 지금 규제 완화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서울 같은 경우도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지방도 예를 들어서 지방과 관련된 지역 풀어주는 게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온다면 원래 지방도 흐름은 똑같아요. 신축, 그러니까 좋은 곳의 신축,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신축이 될 것, 그리고 구축,
그다음에 좋은 입지에서 조금 나쁜 입지로 네. 이렇게 분위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자기 돈에 맞춰서 이 부산 지역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신호는 지방 규제 완화, 특히 세제 혜택 이런 거를 포인트로 본다. 근데 그게 먼저 나왔다? 부산부터 가셔야죠. 그렇죠. 이게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도 모르잖아요. 선배님도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게 지방 활성화 정책, 그러니까 지방 세제 혜택 완화 정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서울도 풀어주고 이렇게 되는 건 없겠죠? 그럼 제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서울이 워낙 많이 올라서 규제를 바로 풀어주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시장 전체를 조금 무난하게 가기 위해서는 차라리 지방을 풀어주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서울 풀어준다? 그럼 웬만한 투자자들 다 서울로 몰릴 텐데 맞아요. 시장 불안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제가 이제 가상으로 한번 그려본 건데 그런 상황은 만들어지진 않겠죠. 정부가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천천히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서울 경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 토호제 해제, 네. 그다음에 서울 강북 지역 같은 경우를 설명드리면서 전세가를 60% 넘는 거, 네. 그다음 지방 얘기할 때는 지방 규제 완화, 특히 세제 혜택.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나오냐 또는 어느 것이 좀 더 표면화되느냐에 따라서 투자처를 바꾸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오늘 솔루션이 엄청 명쾌한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 금융 자산으로 체력을 기르시되 결국에 이제 서울 규제 완화 혹은 지방 세제 완화 혜택 중에 먼저 나오는 쪽으로 가서 맞는 포지션을 취하셔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맞아요. 네. 시장은 일종의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요. 내 계획, 내 플랜에 이것들을 갖다가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 시장의 변화 같은 경우는요. 정부의 대책, 정부의 생각, 그 다음에 대중의 심리 이런 것들을 뉴스 기사를 통해서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혼자 뉴스를 보시는 게 어렵다면 구룡의 부스터 멤버십을 2월까지 무료로 뉴스 기사 보는 법에 대해서 매일 그리고 매주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부스터 멤버십에 벌써 1000명 넘는 회원분들이 오셨거든요. 진짜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시면 저희 이 부스터 멤버십 방에 와서 같이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배님 명쾌한 솔루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테크 신선배.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 재테크 신선배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